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그리스 정부가 자국의 국채 및 바이백에 100억 유로, 우리 돈 1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채 매입에 쓸 15조 원은 유럽 재정 안정기금에서 빌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리스는 국채 환매 후 다시 620억 유로 규모의 새로운 국채를 발행합니다. 이때 ECB 등은 낮은 수익률로 국채를 인수해 그리스는 그만큼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해법을 거절했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백악관에 역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세율 인상 없이 공제 혜택 축소만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요구했던 규모의 절반인 8천억 달러 세수 증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관해 백악관은 새로울 것이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제조업 경기가 기업의 투자 감소와 수출 둔화, 허리케인 샌디 영향으로 예상 밖의 위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 11월 제조업 지수는 49.5로 집계돼 3년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앞서 나온 유로존의 11월 제조업 PMI 확정치는 46.2로 전달보단 소폭 개선됐지만 16개월 연속 위축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11월에 미국 자동차 판매는 호조세를 띄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영향으로 파손된 차량을 대체하기 위한 수요와 소비자들이 연기했던 구매가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대차 역시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8% 늘어난 53,487대 자동차를 팔아 역대 11월 가운데 최대를 기록해 연비 논란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이린입니다. 12월로 달력이 바뀌기가 무섭게 기온이 금방 내려갔죠. 서울의 오늘 체감 기온이 역 12도, 올 들어 가장 춥다고 하는데 시장도 상당히 굳어있는 표정입니다. 하지만 추워서인지 패션 쪽이 괜찮고요. 제약주도 동반 강세입니다만 자동차 판매 집계가 북미에서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어제 이미 선반영, 오늘 아침에만 반짝하고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그리스 국채 환매 얘기도 들리고요.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도 임박할 분위기이지만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꺾이면서 중국의 제조업 지표 호전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재료가 상쇄돼 시장이 조금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1930선대 머물다가 그나마 낙폭이 줄어드는 건 다행이다 싶은데요. 외국인 덕인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낙폭을 줄이거나 혹은 웃고 있는데요. 코스피 쪽 흐름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낙폭을 줄여주는 코스피 1930선대 오래 머물렀었고 오늘 출발도 마이너스였었죠. 현재는 5포인트 정도만 하락해 1930선 중반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전일 외국인들이 막판의 매수세를 더 유입을 시키면서 오래간만에 2,700억 이상이나 순매수했었는데요. 오늘까지도 매수 기조가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약간 파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네요.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장소를 옮겨보면요. 오늘 500선 굳히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는 500선을 터치했더라도 장 초반 전강 후약식으로 해서 종가상 500 회복이 어려웠었는데요. 오늘은 후장이 더 강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고 오래간만에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코스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표정을 좀 볼까요? 네, 1시 이후에 호주의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폭이 훨씬 더 줄어들어 있는 표정인데요. 오늘도 전반적으로는 조용합니다만 상승폭이 더 줄어서 1,083원 60전 정도로 50전 정도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 1% 넘게 밀리면서 연중 최저로 밀렸던 상해종합지수는요. 오늘 추가로 더 밀리면서 1950선까지 위태롭습니다. 이제 우리 코스피와 중국 증시의 역전도 임박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보여드립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외국인 사자는 이어지고 있지만 기관의 팔자가 오늘 또 맞서고 있습니다. 시장 추가 조정은 불가피한 걸까요? 그리스의 국채 환매 그리고 스페인의 구제금융 기대감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유럽 걱정은 이제 좀 덜 해도 좋을지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갈 종목 알아봅니다. 내일은 1등주, 오늘은요. 저가형 스마트폰 공급의 수혜와 연일 기관이 관심 갖는 한 종목을 공개할 텐데요. 시장 측면에서 코스피 1950선 오면 비중 줄이고 다시 살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선물 옵션 전략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정승영 과장님께서 세워주시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상방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감안한다면 코스피 기준 최대 1950포인트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지 목표가에 근접했습니다. 휴비치란 종목 이미 정승영 과장님은 포트에 담고 계신데요. 신고가 행진은 계속될까요?
일주일간 수익 보시는 종목 알려드립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제비스탁의 이정복 대표님은 오늘 중가의 테라 세미폰을 공략해 봄직하다라고 보시는데요. 내년 상반기 갤럭시 S4의 장비 발주가 임박해 있는 데다 많이 빠져서 기관도 관심을 보이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네, 낙폭 줄이는 코스피 괜찮습니다. 기관 팔아서 조금 찝찝하지만 오늘 코스닥도 좀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여의도로 나가볼까요?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막판에 인상적이었던 외국인들의 수급, 오늘까지도 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관이 또 이 자리에서 같이 사주질 못하니까 시장이 조금 힘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향후 조정은 불가피한 걸까요? 예, 일단 뭐 수급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제 오늘 양인걸 외국인이 매수 우위 그리고 기관이 조금 매도 우위를 보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둘 만한 어떤 그런 규모라든지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기관의 경우 뭐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해서 뭐 지금 10일 가까이 지금 순매수를 지속해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잠시 휴식이라고 보시는 편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신권을 보더라도 지금 투신권을 펀드와 관련해 주식형 펀드 쪽에서 주식 보유 비중이 지금 89%를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나 아니면 작년 8월 같은 경우에 뭐 일시적으로 이 수준을 하회한 적은 있지만 거의 뭐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매도가 강하게 나올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어떤 매도가 그렇게 향후에 더 부담스러워질 거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뭐 이틀 동안 매수를 하긴 했지만은 뭐 지금 시총 대형주들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기까지는 조금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상황이 여전히 대외 변수 그러니까 뭐 사실상 뭐 재정 결벽과 관련된 그런 불확실성에 의해 가지고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지션을 구축해 나간다면 모를까 이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뭐 강한 매수 드라이브가 걸리기엔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위험을 좀 무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방향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 유럽과 관련된 우려가 아무래도 좀 경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재정 절벽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시나리오들 가능성이 조금씩 배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변동성은 있지만 점진적인 뭐 상승 흐름은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무엇보다 시장의 하방 경직을 좀 담보해주는 재료가 이제는 유럽 쪽에서 의외로 나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가 100억 유로 정도 국채 환매를 들어갔고요. 스페인이 EU 쪽에 약 한 400억 유로 정도 은행 자본 확충 관련된 기금 지원을 요청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국내 아니면 글로벌 증시 방향성이라는 것들이 리스크 글로벌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리스크 수준하고 그리고 경기 모멘텀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중 한 가지 변수인 리스크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하반 경직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유로존 이슈를 좀 살펴보자라고 하면은 지금 그리스 국채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스 정부가 지금 EFSF를 통해서 자금을 융통을 하고요.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높은 금리로 발행돼 있는 국채를 할인된 가격에 이렇게 되사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를 경감을 시키고요. 이후에 자금이 필요하게 될 때 낮아진 금리로 다시 국채를 지금 발행을 해서 이자 부담까지 이렇게 줄여나가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리스 해외 언론들에서는 이게 성공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왈가왈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지금 그리스 국채가 시장에서는 한 발행가의 약 30에서 25% 수준까지 지금 가치가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 정부가 이번에 사들이기로 한 금액이 한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매수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성공 가능성 분명히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와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불확실성은 좀 더 많이 감소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은행 위기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구제금융 신청을 했고요.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이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금융 지급 결정 이후에 또 지금 스페인 금리가 단기적으로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관련된 불확실성은 확실히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리스 구제금융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유로존에서 불확실성을 경감되는 호재들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수준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리스크는 유럽발 리스크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만 확실한 수급이 없으면서 시장이 그렇다고 아주 강한 윗방향성도 아직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초인데 연말에 뭐 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감 전략을 어떻게 좀 짜면 좋을까요? 예, 최근 들어서 방향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해외에서 전해지는 뉴스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절벽 관련 어떤 뉴스들에 따라 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주가 방향성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또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그 반등폭은 크고 하락폭은 좀 작은, 어떻게 보면 양호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유로존 불확실성이 경감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뭐 오늘 ISM 지수가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뭐 11월 달에 확대했었던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라든지 아니면 허리케인 샌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 펀더멘탈이라는 부분들은 뭐 주택이라든지 소매, 소비 심리 이런 쪽에서 분명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재정 절벽과 관련된 불확실성만 어느 정도 잠잠해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강한 미국 경기는 분명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경기에 있어서도 그리고 주가에 있어서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도 우상향하는 흐름은 어쨌든 변동성을 가지긴 하고 더디게나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업종은 아무래도 그 펀더멘털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의 상향 조정이라는 부분들이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도 좀 기대감이 모이는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디스플레이라든지 전자부품 그리고 통신 업종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변동성을 좀 회피하고 그 상승 구간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아닐까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통신 쪽은 4분기 실적이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재정절벽 협상이 계속 이렇게 중간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적어도 통신주는 내년 초까지 들고 있어도 좋은지 보유기간 측면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예, 최근 들어서 그 통신주 쪽의 어떤 저희 뭐 유니버스를 통해 가지고 한번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최근 한 3주 연속으로 지금 실적 전망치는 상승 조정이 되고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실적 전망치에 대한 지금 우리나라 증시 전체 유니버스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실적 전망치의 하향 조정 추세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IT 그리고 특히 그 디스플레이라든가 전자부품 통신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익 전망치의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뭐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부분들, 뭐 통신 업종 같은 경우는 뭐 통신 그 ARPU 단가, 평균 단가 같은 것들이 내년에도 상당히 업사이드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IT 특히 모바일과 관련된 쪽에 있어서는 뭐 경기와 상관없이 그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재정절벽과 관련된 변동성이란 부분들을 분명히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뭐 적합한 업종 선택이 아니겠느냐 저희 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연말까지 더디지만 천천히 위쪽으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 많은 업종으로는 IT와 통신주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네요. 동양증권 조병은 연구원의 전략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갈 종목 미리 들어보는 내일은 1등주 시간입니다.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 연결돼 있군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 우려가 줄고 있잖아요. 미국의 예. 제조업 지수는 조금 안 좋았지만 중국도 좋아지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이 약간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주식 비중 줄여야 하는지 전략 궁금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지난주부터 뭐 강조드렸던 내용들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12월 장세 흐름들 자체가 어떤 위든 아래든 그렇게 크게 흐름들을 좀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떤 제한적일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고 있는데요.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특히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습들은 조금 우호적인 건 사실입니다. 특히 어제 뭐 ISM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샌디의 영향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일단 이번 달 ISM 제조업 지수는 상대적으로는 좋게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중국도 PMI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좀 50대 이상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중국
지수는 그런 큰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게 어떤 약점이긴 한데요. 일단 G2, 즉 미국과 중국 쪽에서 어떤 경기 회복세가 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유럽 같은 경우도 어떤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평가들,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 보게 되면 여전히 안 좋습니다. 어떤 제조업 관련돼서는 50대 이하 한 46대 흐름들로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유럽 쪽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일단 그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을 보게 되면 5%대 이하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한 4.8대 흐름들로 보여지는 모습들은 일단 어떤 압박감이 좀 큰 모습들에서는 많이 좀 지나갔다는 흐름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회복 그리고 유럽의 어떤 개선 기대감 어떤 이런 모습들이 일단 그 시장 흐름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측면들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지금 보여지고 있는 국내 시장의 흐름들 특히 국내 경제 지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그 좋은 모습들을 내보내지 않고요. 어떤 시장 주식 시장에 대한 반응들 특히 주식 시장의 어떤 체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약화된 모습들의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봤을 때는 그렇게 썩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들이 좀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흐름들은 일단 그 미국과 중국 흐름들이 좀 양호하게 되면은 국내 경제 지표나 이런 흐름들도 좋아지지 않을까라고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좀 약한 체력에서 보강이 되는 측면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고요. 그런 흐름들을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어떤 그런 변화가 좀 눈에 띄지 않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위쪽으로는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국내 흐름들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 그렇다고 아래쪽으로 강하게 밀리기도 여전히 어떤 그 해외 중심의 분위기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데 관점을 맞춰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밀릴 자리도 아닌 어떤 좀 어정쩡한 지수 흐름들의 모습들이 일단 그 12월 달에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물론 이슈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라든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 어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재료들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습들은 어차피 어떤 지나가면은 어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점에서 그렇게 크게 발목은 잡는다고 생각은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국내 대선 같은 불확실성도 좀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떤 변화가 이어지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투자 심리 악화에 대한 가능성 부분은 있지만은 아직 그렇게 크게 어떤 염두를 해둬야 될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지금 지수대 약 한 1950선 정도, 한 1900선 중반대를 돌파를 시켜서 지금 이 지수대에서 사서 2000선 이상으로 주가가 갈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주식을 사서 보유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들에 대한 모습들, 특히 누가 여기서 수급을 강화를 해서 1950선 이상으로 끌 것이냐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는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외국인들 쪽에서 좀 살짝 좀 보여줬던 모습들은 있는데 여전히 후속 매수세에 대해서 기대하기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여기서 1950선대에서 수급을 강화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의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기대해볼 만한 쪽은 외국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외국인들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들 조금 더 눈여겨보면서 시장 흐름들 대응하는데 지금 흐름이라고 한다면 일단 지난주에서도 강조드렸듯이 약한 1935에서 40선 이 정도 부분은 그렇게 한 번에 돌파할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강화가 되는 모습들이 확인돼야 그 다음에 뒤따라가는 모습들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일단 한 1900선대 중반대 한 40선대 이런 데 자리는 주식 비중을 늘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비중 축소 특히 지난주에도 강조드렸듯이 낙폭 과대주 쪽은 한번 한 21선에서 61선 사이 정도 반등 시도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기계적으로 좀 판 다음에 다음 자리를 보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강조드렸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좀 강한 변화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오히려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한풀 좀 꺾여서 한풀 좀 쉬면서 좀 다른 흐름들을 좀 지켜봐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은 오히려 어떤 다시 한번 약간 더 가격 싸지는 때를 좀 노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패턴들의 무게를 맞춰주시면서 시장 흐름들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흐름이라고 한다면 지금 정도쯤에서 자리를 줄였다가 오히려 1900선 초반이나 한 1900선이 살짝 이탈하는 어떤 단기 수급 악화에 대한 모습들이 나왔을 단기 어떤 투자 심리 악화가 나왔을 때 나오는 어떤 흐름들을
대응하는 전략 쪽으로 그렇게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자리에 수급도 약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비중을 줄이고 나중에 싸질 때 다시 사더라도 재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셨듯이 낙폭과대주 지난주에 이제 21선 오면 파세요 하셨는데 그 이후에 별다른 추가 상승세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자, 내일은 1등주 종목을 하나 알아보기 이전에 현재 지금 1등하는 종목들은 어떤 것입니까? 예, 일단 그 최근에 어떤 시장의 추세가 그렇게 강한 모습들은 아닙니다. 강한 모습들은 아니다 보니까 낙폭과대주들을 다시 한번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고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 기대를 해보겠다라는 모습들은 아무래도 IT주 중심의 삼성전자 중심의 IT주 어떤 이런 쪽이 좀 핵심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IT 부품주들까지도 같이 동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어떤 그런 단계라고 생각되고 있고 또 하나 통신주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큰 탄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배당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적인 성격들 거기다가 아이폰 5가 출시가 됐었을 때 어떤 단기 모멘텀들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통신주가 조금 더 선방을 하는 흐름들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에너지 관련된 쪽들 부분들도 겨울 쪽에서 나타나는 어떤 변화들 특히 어떤 그 또 벌써부터 12월 초인데 영하 한 4도, 5도까지 내려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번 겨울에는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된 쪽으로 가장 또 부각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 생각해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세 가지 흐름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쪽은 시장이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여겨보면서 접근해야 될 쪽은 아무래도 IT 관련된 쪽 그리고 IT 부품주 쪽 그거와 연관된 그런 부분들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사실은 화면에 1등 섹터 통신과 IT 부품 그리고 에너지 말씀해 주셨을 때 종목 탑픽 종목들이 다 같이 나가는데 특별히 IT 부품주 쪽에 주목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아까 화면에는 플렉스컴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밖에 오늘 휴대폰 부품주 쪽이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코스닥이 500선을 다시 살릴 때 그 선두주자에 IT 부품주가 있다는 것은 역시 눈여겨봄직한데요. 네. 휴대폰 부품 혹은 IT 넓게 부품주 가운데 어떤 종목을 사면 내일부터 좀 이익이 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IT 부품주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스마트폰 관련된 쪽으로 일단 한정을 조금 지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효과들 이런 거에 따라서 그에 대한 모습들 거기다가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저가형 스마트폰까지도 출시가 많이 될 가능성들 어떤 이런 모습들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IT 부품주 쪽에서는 아무래도 호재가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PCB와 관련된 쪽에서 대한 흐름들의 플렉스컴 같은 경우 가장 일단 좀 좋게 보는 모습들이고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라고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바로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주가 흐름들은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또 멜파스라든가 파트론, 자화전자, 이라이콤, 어떤 옵트론텍 어떤 이런 쪽에서 어떤 또 이제 모베이스라든가 신양 어떤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큰 흐름들을 말씀드려 보게 되면은 관련된 이제 PCB 쪽 그리고 카메라 관련된 쪽 그리고 이제 케이스 관련된 쪽 어떤 이런 쪽으로 좀 특화된 부분들 쪽에서의 종목들의 흐름들이 조금 더 탄력적이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쪽에서는 일단 지금 약한 21선 중심으로 근접했었을 때 눌림목 매수 쪽으로 계속 한정지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급등했었을 때 따라가는 거는 아무래도 단가 흐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떤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쪽으로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적으로 추격 매매는 하지 말고 21선 눌림목 매매해 볼 만한 현재 살 수 있는 IT 부품주는요. 내일장 1등주가 되겠죠? 네, 일단 일장 1등주 쪽에서 한 종목 말씀드리고 싶으면 인프라웨어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스마트폰을 위해서 개발된 어떤 플랫폼 기술을 어떤 플랫폼 기술로 인해서 스마트폰용 운영 체제를 만드는 어떤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급형 스마트폰용 운영 체제를 개발을 해서 PSS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쪽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한 $30 정도면은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스마트폰을 제조 가능한 어떤 운영 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쪽에서 아무래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저가형 스마트폰 공급이 내년부터 말씀드렸듯이 증가가 되기 시작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수혜인 관점들이 좀 이어지고 그리고 말상 실적 같은 경우도 강하게 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최근에 나왔던 어떤 악재들을 조금 딛고 주가 흐름들이 지금 다시 어떤 반발매가 좀 커지는 어떤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차원에서 인프라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최근에 들어오는 수급들, 어떤 기관들 쪽에서 수급들이 이제 강화되는 모습들 확인되면서 주가가 좀 변화가 나오는 모습들인데 그런 점들도 양호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그 쌍바닥의 패턴들 확인되면서 지금 주가가 직전 고점대는 돌파 시도하는 모습들 이어지게 되면 최근에는 21선, 그러니까 하향하는 21선까지 안착을 해서 추가적인 반전 시도까지 이끌어졌다고 한다면 나쁜 모습들이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 한 1,900원대를 기록했는데 이 정도 부분이 한 11,000원대 흐름들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8,200원대는 지난 3일 전에 기관들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을 때 어떤 저가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분이 이탈한다 그러면 오히려 손절로 대응하는 어떤 그런 전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고점까지 갈 수 있겠다. IT 부품주 가운데 내일 갈 1등 종목으로 인프라웨어를 꼽아주셨습니다.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 13일이면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선물옵션 전략을 감안한 주식 투자 전반적인 전략과 포트에 있는 종목까지 AS를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 정승현 과장님이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측면에서 보면 지난주에 1950 많게 1970포인트까지는 낙폭과대주가 힘을 내면서 삼성전자 빈자리를 채우면서 갈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낙폭과대주가 좀 약간 주춤하면서 기존의 그 방어주들이 좀 메우는 것 같아요. 좀 복잡하게 이 순환매가 형성되네요. 그렇죠. 일단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그 IT의 쏠림 현상 뭐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 일단 낙폭과대주가 뭐 지난 주말 잠깐 이제 반짝하는 흐름만 보여줬고 다시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낙폭과대주가 다시 하락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고점을 경신하러 가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사실 뭐 외국인의 어제 뭐 2,700원 넘는 매수세가 이끌어지면서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수가 좀 더 이제 기조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좀 미묘하게 감지가 됐던 부분들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당분간 좀 쉬어가는 자리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사실 이제 박스권 지금 거의 상단 부근에 와 있습니다. 뭐 상단을 돌파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한 1950선 많이 가봐야 한 1970선에서 다시 이제 매물대가 상당히 이제 공백이 크기 때문에 그쯤에 저항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정도 박스 상단에서는 사실 그 종목들을 대형주에서는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그런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낙폭과대주가 시장을 좀 더 이끌어주는 분위기가 돼야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전반적인 종목들 장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너무나 견조하게 이제 전 고점을 경신하러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종목들은 소외받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일단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는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둔화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감지되고 있고 일단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서 외국인은 280억 그리고 기관은 122억 정도 이제 사주면서 이제 500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죠.
단기적으로 이제 500선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약에 이제 500선을 안착을 한다면 네. 시장 분위기는 좀 더 코스닥 쪽으로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뭐 휴대폰 아이폰 5 출시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전체적으로 휴대폰 부품주들 뭐 쏠림 현상들은 좀 더 그 지속적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아이폰 5 관련 수혜주들 그리고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전해졌던 그 이제 갤럭시 그 아이폰 5뿐만 아니라 네. 내년에 출시되는 삼성전자 휴대폰 제품의 뭐 사파이어인 곳이 이제 그 각 카메라에 쓰인다라는 이제 얘기가 전해 들면서 이제 한솔 테크닉스 거의 상한가까지 갔죠. 상한가에 네. 안착하는 모습 그리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거의 8%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휴대폰 부품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예상 외로 예상과 같이 예상보다 훨씬 더 네. 관심이 크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일단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자리에서 코스닥 쪽에 어떤 재료도 있고 해서 수급이 몰리면서 500선이 안착이 되면 또다시 중소형주가 조금 IT 부품주 중심으로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보인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대비책을 좀 세워보죠. 선물옵션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지난주에 승률이 언제나 한 80% 정도 되는 외국인들이 상방 포지션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변함이 없는지 지난주 목, 금에 이틀 동안 12,000계약을 사더라고. 어제 그렇죠. 또 현물을 굉장히 많이 사. 많이 샀죠. 예. 일단 꾸준히 그 외국인의 매수세, 뭐 현물을 사게 되면 뭐 선물을 조금 팔고 선물을 매수하면 뭐 현물을 조금 조정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기조적으로 상방 포지션은 계속 갖춰져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외국인이 상방을 이끌어가는 모습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전체적으로 감지가 되는 부분들이 외국인의 지금 현재 만기 손익들이 257에서 260이 넘어가면 이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외국인의 그 상승 트렌드를 좀 더 확고히 보여주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번 주 주말까지 아무래도 속도 조절이 조금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주말까지 해서 1940, 50까지 40포인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하루 이틀 거치고 난 이후에 이번 주 말이나 그리고 다음 주 초에 아무래도 만기와 관련한 그런 어떤 그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네.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하방은 지난주에 1980 정도, 1880 정도가 하방을 견조하게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더 하방 포지션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0선이 좀 더 강력하게 지지되는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상방 포지션은 종합지수로 1950에서 1970까지 충분히 돌파 가능한 지수대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코스피 200으로는 260 정도 충분히 돌파 가능한 지수대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선물 옵션 포지션은 아무래도 조정시 콜 매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조금 낙폭이 컸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12시 넘어서부터 아무래도 상방 포지션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시 콜 매수, 선물 매수 그리고 푼 매도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파생 포지션에서는 외국인의 승률을 따라갈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그런 파생 시장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번 주 한 중반 뭐 잘하면 후반까지도 더 나아가서 다음 주 초반까지도 조금 속도 조절을 하다가 시장의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다음 주 초반 정도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매매할 만한 것들을 찾아야 될 텐데 오늘도 특별히 좋은 휴대폰 부품 이쪽 IT 부품 쪽에서 한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이제 기조와 비슷한데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목전에 차 왔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개별 종목 위주로 갈 가능성이 당분간 뭐 다음 주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유원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내년이 되겠죠. 내년에 2조가 넘지 않는 회사들에 있어서도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죠. IFRS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 이제 회계 기준이 도입이 되면 그 자회사의 실적도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알짜 자회사들을 가진 그 모회사 기업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시장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난달부터 해서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 각 증권사들에서 그 서칭을 많이 돌렸는데, 그 회사에서도 충분히 유원컴텍 같은 경우에는 알짜 자회사가 있는 회사다, 그리고 모멘텀이 상당히 있는 회사다라는 부분들로 감지가 됐고요. 그럼 자회사가 어떤 회사냐? 회사 명은 유원화양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 일단 목표 자체는 2014년에 상장하기로 최근에 이제 목표치를 매출치도 올려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상당히 유원컴텍보다 훨씬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유원화양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용 마그네슘 케이스에서 중국 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회사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유원컴텍 회사, 이 회사의 매출 신장력과 그리고 영업이익 달성률, 이런 부분들도 훨씬 뛰어넘는 자회사를 가진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부각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 이제 드디어 만 원이 그렇죠. 되네요. 만 원 선을 이제 예. 돌파를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만 원 돌파 시도는 조금 뭐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좀 미끄러지기도 하다가 뭐 강력한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부 조정을 조금 거치면서 네. 충분히 상승 트렌드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추세를 갖춘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일단 가격적으로는 일부 조정을 좀 받을 때 한 9,700원 정도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5일선 부근이 되겠죠. 그 정도 가격에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만 원을 뚫는다고 하면 충분히 12,000원 선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뭐 신고가를 계속 내는 네. 종목이기 때문에 뭐 목표가를 뭐 단기적으로 정한다라는 부분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네. 일단 12,000원 정도로 보시고 좀 더 추세적으로 상승 트렌드를 타고 갈 때는 이제 홀딩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손절가는 그 21선 하향 이탈하는 9,000원 정도로 보시면서 타이트하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종목, 유원컴텍을 오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스마트폰용 이 마그네슘 케이스를 만드는 알짜배기 자회사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신고가 내고 추세도 좋다라는 이유로 유원컴텍. 하지만 오늘 말고 조금 가격이 더 싸졌을 때 싸자는 가격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게 신규 추천 종목이니까 완성 포트에는 반영이 될 것이고요. 기존 포트는 어땠는지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봐야겠네요. 휴비츠, NC소프트, GS 이렇게 세 종목 각 20% 비중으로 실려 있었고요. 수익률을 보면 휴비츠가 아마 1등일 겁니다. 뭐 GS는 오늘 GS 칼텍스 또 세무조사 얘기도 있었고 인사도 났는데 수익은 마이너스 1%대.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죠. SK도 약간 쉬고 있고, 오늘은 또 지주사 가운데 사실은 CJ가 좀 돋보이는 날이고요. NC소프트도 아직도 공매도에 대한 부담이 있나요? 조금 아직은 조용한 모습. 휴비츠가 목표가 거의 다 왔습니다. 어제 7% 급등했고 오늘도 안 밀리는 모습인데, 휴비츠 일단 축하드릴게요. 목표가 네네. 어떻게 상향 생각도 있으신지. AS. 일단 휴비츠 흐름이 좋습니다. 일단 그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다 나왔다라고 시장에 전체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돼서, 일단 목표가는 제가 이제 18,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렸죠. 그 부분까지만 일단 보시는 걸로 하고, 네네. 이후에 18,000 돌파 여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체크하시면서 제가 목표가를 상향을 하든지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요. 네, 수정 없이. 네, NC소프트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사실 애를 먹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행보 그 시간 조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충분히 폭발력은 에너지는 감추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은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엔소프트, 공매도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쏠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좀 더 여유를 가지면서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GS도 오늘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충분히 5년마다 보통 그 세무조사를 기조적으로 한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돌더라고요. 하지만 네. 시장에 큰 충격 없이 그 이유들로 한 3% 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만 밑거리. 낙폭을 예. 줄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종목도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 거친 후에 고점 돌파 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 NC소프트, 특별히 NC소프트는 강력한 적인 시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슈비츠도 일단은 목표가 거의 다 왔는데 수정 없이 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존 세 종목의 오늘 신규 추천주인 유원컴텍이 추가가 되겠죠. 완성된 포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저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정승현 과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일주일 내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저희가 매일매일 다이어리를 써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다이어리 수익률이 어떤지 먼저 펼쳐보고 얘기 이어갑니다. 자, 다이어리를 펼쳤더니, 자, 박지훈 과장님께서 플러스 3.8%, FTNE로 지금 1등 하고 계시고 왕관 쓰고 계시네요. 박현상 대리님 어제 락앤락 다시 한번 추천 막 주셨었는데 일단 하루 만에 조폭이지만 플러스 9원 보여주고 있고요. MD스테크도 거의 매수가 부근, 전진우 팀장님의 동양 ENT의 경우에도 오늘 좀 3%가 뛰면서 일단은 좀 괜찮습니다. 신고가 부분에서 사가지고 지금 수익이 약간 주춤한 영향이 있고요. 이기태 과장님의 포비스 TNC의 경우에는 금요일 급락 여파가 아직은 조금은 세다. 이렇게 여진이 남아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1등 하셨는데요. FTEN이 우리 박준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슬슬 왕관 쓰시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2시 40분 현재 1등 하신 FTEN이 추천자 박준 과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등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종목 주셨는데 예상외로 너무 강해서 8% 급등 때 가격을 매수가를 어떻게 하실지 고민하셨잖아요. 그래도 1등 하셨네요. 네, 일단 오늘 다행히도 대형주 중심의 패턴이 아니라 좀 중소형 주중에서 매일가 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시장의 어떤 분위기랑 좀 일맥상통하지 않았나 싶고요. 역시 시장의 어떤 명확성, 어떤 방향성이 좀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결국 기술적 흐름, 그다음에 거래 어떤 의미 있는 거래량 증가, 이걸 통해서 좀 매기가 좀 쏠려 있는 분위기, 그다음에 기본 회사가 갖고 있는 모멘텀 계속적으로 유효했던 그런 흐름들이 좀 오늘 좀 어제 오늘 좀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실적 턴어라운드 플레이를 하고자 한다면 이 종목이 딱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전히 이제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는 올해보다 훨씬 더 큰 종목 맞죠? 네, 일단 올해는 사실은 실적에 대한 의미 있는 어떤 숫자 가지고 이 회사를 절대적인 어떤 가치에 한 밸류에이션을 매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하지만 내년 되면은 펄을 매기할 수만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 한 매출액이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700개 이상 나오고요. 영업이익이 한 15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YOY라고 하죠. 전년 대비했을 때 시작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그렇게 된다면 영업이익 측면 같은 경우는 무려 400% 이상 증가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PER이 한 8, 9배 정도를 매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최근에 또 분위기가 최근에 의류 업종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괜찮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또 추운 겨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노 섬유 쪽의 어떤 모멘텀 갖고 있는 FTENE가 조금 어떤 시장의 어떤 분위기와도 맞물리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해외 쪽 모멘텀들이 계속 계약건들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무리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FCN이 지금 추천한 지 한 이틀 만에 수익이 4% 가까이 나고 있는데 목표가 3,500원으로 보고 계십니다. FTN으로 수익 1등 하신 박지훈 과장님의 A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제가 좀 궁금한 분 연결을 해보고 싶은데요. 거의 매수가 부근에 와 계신 MD스테크 추천 주셨던 우리 이정복 대표님도 만나보겠습니다. JB스탁으로 한번 가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MD스테크 급락했을 때 이제 이럴 때 사야 된다고 잡았었는데 이후에 조금 사실 더 빠지다가 다시 매수가까지 온 거잖아요. AS 먼저 들어볼까요? 이 종목 자체 이제 그날 좀 급락했을 때 좀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이제 진입을 했었는데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4분기에 이제 계절성으로 봤을 때 이제 실적이 좀 많이 이제 호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이제 인베디드 이쪽 그 전문 업체로 이제 차량 이쪽으로 IT 융합 수요 확대 등으로 중장기 성장성 부각이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은 종목으로서 기관 매수세가 그 이후에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험에서 저희가 종가 매수해서 13,600원 부근에서 보험에서 그날 대량으로 매도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연기금과 투신 기타 금융부터 해서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다시 매수가 위로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여전히 이제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전히 이제 목표가로는 일단 1차는 16,0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일단 손절가로는 12,900원을 종가로 이탈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 가격 손절가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급락을 시켰던 그 기관들도 다시 사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장기로도 괜찮은 종목이다. MD스테크 AS 감사합니다. 이러고 우리 대표님하고 인사하면 너무 아쉬워서요. 오늘 종가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이제 테라세미콘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시간대 나와서 계속 ICD뿐만이 아니라 그 AMOLED 관련주로서 계속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저평가가 심한 상황이고 반도체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서 AMOLED 그 열처리 장비 부분에서는 이제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A2E 라인 증설 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이 뉴스를 좀 많이 나와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내년 상반기에 갤럭시 S4 출시를 위한 장비 발주가 지금 임박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삼성이 OLED 신규 투자 지원이 축소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 또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BW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주가 과도하게 빠졌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추가 장장 물량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관에서도 좀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으면서 주가가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초입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7%나 네. 급등해요. 근데 앞서서 오늘 1등 하신 우리 박지훈 과장님도 그렇지만 급등하는 날 추천하신 종목이 요새 왕관 쓰는 일이 많더라고요. 네, 오늘 사실 급등을 하고 나서 추천을 할 생각은 없었었는데 예, 그러니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7%가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21선을 돌파했던 거래량 11월 22일 거래량보다 지금 많이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61선까지는 단기간에 좀 도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가가 이제 한 차례 올라줬을 때 하루 종일 지지를 받으면서 7%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이 내일이 추가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다는 그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포착을 할 수가 있고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매수도 무방해 보이지만 종가 매수 유효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로는 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손절가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16,500원을 종가로 이탈했을 경우에는 손절로 대응을 하시고요. 목표가로는 1차로는 19,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화면과 다르게 손절가는 16,500원이었고 역시 목표는 한 10% 정도 수익. 오늘 종가의 급등이지만 들어가도 곧장 수익이 또한 날 수 있는 자리다 얘기 들어봤습니다. JB스탁의 이종복 대표님이 오늘 종가 공략주로 테라세미콘을 얘기해 주셨네요. 가격 설명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은 2시 48분, 이제 2분 정도 후면 마감 통지효과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